이번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 중에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하 전류, 그리고 하나는 단락 전류입니다. 따라서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와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가 있고요. 이러한 과부하와 단락 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합니다. 그러면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호장치에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 보호장치가 있고요.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즉 여기에서 지금 보호장치의 종류에는 과부하 전류 그리고 단락 전류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먼저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보면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볼게요. 예를 들면 이 부하의 전류가 만약에 10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하의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은 예를 들어 20A의 허용 전류를 갖고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20A까지 전류를 흘려도 이 전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부하가 예를 들어 콘센트에 부하를 여러 개 더 많이 써서 부하가 증설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5A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얼만큼 흐르겠어요? 25A의 전류가 흐르겠죠. 25A.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20A까지밖에 흘릴 수 없는데 25A가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가 된 거죠. 그럼 과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부하를 어떻게 해요?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과부하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도체와 즉 여기에 있는 도체 즉 전선과 과부하 보호 장치의 협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쉽게 도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10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우리는 설계 전류다라고 해요. 설계 전류. 그러면 여기에 이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도체, 즉 전선은 요 10A보다 더 큰 전류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이때 허용 전류, 도체의 허용 전류를 예를 들어 20A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허용 전류, 도체의 허용 전류다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를 허용 전류는 IG다라고 쓰네요. 그러면 이 설계 전류보다 허용 전류는 커요. 그리고 이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가 얘가 과전류 차단기가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가 된다. 그러면 이 도체는 20A까지는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A가 되기 전에 차단이 되거나 또는 20A가 넘으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요 두 값의 사이 값으로 해요. 16A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얘를 우리는 차단기 전격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단기는 그럼 언제 동작하느냐?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20A죠. 이 20A, 즉 허용 전류의 1.45배, 1.45IG. 그럼 여기를 1.45로 곱하면 29A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전류 차단기의 전류가 20에서 29A 사이에서 이 차단기가 뭐예요? 트립, 개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여기가 설계 전류가 되고요. 설계 전류. 그리고 여기가 도체의 허용 전류가 됩니다. 즉 도체의 허용 전류가 설계 전류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이 허용 전류의 1.45배가 여기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얘기네요.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설계 전류와 도체 허용 전류 사이에 있어야 되고, 실제 동작하는 전류는 여기에서 동작 전류가, 즉 요 전류 범위 내에서 차단기가 트립 동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를 조금 하나 예제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입니다.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지. 이 과부하 보호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부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제1목적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도체가 여기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편의상 제가 간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과전류 차단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냐라고 했더니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분기점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허용 전류가 감소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도체의 허용 전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전선의 굵기가 작아지는 지점이다. 그럼 여기에서 전선의 굵기가 작아지는 지점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얘를 우리는 편의상 분기선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간선의 굵기가 분기선의 굵기보다 굵겠죠. 그럼 얘가 요 지점이 뭐예요? 분기점이죠. 허용 전류가 감소되는 지점.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즉, 이 전선을 보호하기, 분기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게 되는데, 얘는 이 분기점에서부터 몇 미터, 3미터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 가능한 때는 언제이냐 이거예요. 생략 가능한 거.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볼게요. 회전기의 여자전류. 회전기다라고 하면 뭐예요? 전동기가 있겠죠. 여자전류는 자속을 만드는 전류입니다. 그럼 뭐예요? IF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 여러분들 전기 기기에서 공부하신 것 중에 이런 거 N은 자속 파이에 V-IARA라는 식이 있어요. 회전 속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회전기 여자회로의 전류가 끊어지면, 차단기가 동작돼서 끊어지게 되면 전류는 IF는 0 돼요. 그러면 자속 파이가 0 되겠죠. 그럼 얘가 0 되면 전동기는 위험 속도가 돼요. 그래서 회전기 여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차단 장치에 의해 차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크레인의 전원 회로, 전자석 크레인. 전자석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이 여기에 있는 어떠한 쇠를 이렇게 들은 거죠. 들어서 다른 곳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전류 차단기에서 전원이 차단이 되면 얘는 전자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쇳덩어리는 떨어지겠죠. 즉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석 크레인 전원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는 계기용 변류기 2차 회로. 그러니까 얘 뭐예요? CT 2차 측. 이건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나 전력공학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CT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즉 차단기로 개방하게 되면 부하전류가 모두 여자전류가 돼서 CT 2차 측에 고전압 유기에 의한 절연 파괴, 소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CT 2차 측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방설비라든가 안전설비의 전원회로, 이건 비상시 갑자기 차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설비의 전원회로라든가 안전설비의 전원회로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기 좋죠.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곳은 또는 있는 곳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우리가 과전류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 전류, 단락전류가 있겠죠. 여기에서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 단락 전류의 보호 장치는 마찬가지로 분기점에 설치합니다.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허용 전류가 감소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단락 보호 장치를 생략 가능한 때는 언제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단락 보호 장치도 전원을 차단하는 거죠. 나번 보면 전원 차단 설비 운전에 위험이 가져올 수 있는 회로. 그러니까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회로는 생략한다라는 거고 특정 회로도 생략한다라는 것이고 가항은 뭐냐면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 이게 뭐예요? 다 전원인 거죠. 전원과 그리고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 여기 제어반 얘는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 같은 전원 회로와 보호장치가 된 제어반 요 사이에 연결하는 요 부분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단락 보호장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단락 보호장치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락 보호장치의 특성. 차단 용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전격 전류가 현재 흐르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여기에 단락 전류 IS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단락 전류 IS가 흐를 때 이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이 차단 용량은 요 단락 전류보다 크다. 예상되는 최대 단락 전류보다 커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차단 용량 PS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삼상에서 루트 3 VN IS입니다. 그쵸?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차단 전류인 거죠. 그럼 이 차단 전류가 여기에 있는 단락 전류보다 커야지만이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단 용량이 되는 거고 나항에서는 케이블 등 단락 전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허용 온도, 도달 시간,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단락 사고가 나면 I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전선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겠죠. 이 IS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선 아래 흐르게 되면 이때 뭐가 나요? 열이 나죠. 얼마만큼? 0.24 I 제곱 RT만큼의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이 전선은 열을 받겠죠. 그럼 열을 받으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얼마만큼? C, M, 세타만큼 온도가 상승해요.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 그럼 예를 들어 이 전선도 뭐가 있냐면 허용 온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허용 온도가 90도씨다라고 하면 즉 전선의 90도 이상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절연물이 손상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허용 온도 도달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계치가 예를 들면 상온에서 25도씨다. 그럼 얘가 90도씨가 한계치예요. 그럼 75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뭐야? 75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 비열, M, 질량입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최적에다가 단위 최적당 질량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 최적당 질량 그리고 여기다 최적을 곱하면 되죠. 뭐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타 여기는 0.24
I 제곱 저항 R은 low S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간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L 이렇게 약분한다 라고 보고요. S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S의 제곱 되고 S의 제곱 되고 자 여기는 C 상수 얘도 상수 세타 얘도 상수잖아요. C 타우 세타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위에는 0.24 로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0.24 로 이렇게 써도 되죠. 얘 밑으로 내려오면 i제곱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한번 루트 씌워볼까요? s는 루트 씌우면 요것에 뭐 요거를 제가 편의상 뭐라고 써볼까요? 뭐 c 다시라고 써볼까요? c 다시에 2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루트 씌우면 i의 루트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어차피 얘는 상수잖아요. 상수. 그럼 얘를 k라고 적어보자 이거야. k. 그럼 얘 s는 단면적 s는 k의 i의 t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시간 t에 대해서 쓰면 t는 제곱하면 됩니다. t는 i의 k의 s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간 t라고 하는 것은 세타 값이 주어졌을 때 요 허용 온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단면적에서는 요 t라고 하는 것은 고장 전류가 지속되는 시간 그리고 얘는 온도에 따른 어떤 상수값이 되고 이건 i가 고장 전류가 되겠죠. 그럼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고 또는 허용 도달 시간도 구할 수가 있겠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필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뭐 필기에서도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실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저압전로 중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안전보호를 위해서 안전보호 중에서 과전류 보호 장치 중에 과부하, 그 다음에 단락전류,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먼저 라항에 보시게 되면 뭐예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개, 폐, 기, 및 과, 전류 차단기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폐기는 뭐고 과전류 차단기는 뭐냐?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부하 운전 정지를 열고 닫는 것을 우리는 개폐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과부하 전류를 또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퓨즈라든가 또는 배선용 차단기 MCCB죠. 배선용 차단기 그리고 누전 차단기 ELB가 있겠죠. 누전 차단기는 누전을 위한 목적이지만 과전류, 과부하 전류도 차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폐기의 시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폐기의 시설을 보면 여기 돼 있어요. 전로 중에 개폐기의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개폐기는 뭐예요? 각극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 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해야 된다. 각극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3상 하나, 둘, 셋. 뭐 얘를 L1, L2, 뭐 L3 각 상이 있다면 각 상, 뭐 각 극 여기에 개폐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각 극에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전로 중에인 거고 두 번째는 인입구에
어떤 뭐 건물의 인입구라든가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입구에 대한 얘기예요. 입구의 개폐기는 어떻게 하느냐?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얘도 뭐예요? 각극에 설치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입구에 뭐를 개폐기를 시설한다 이런 얘기죠. 자, 나항과 다항 같은 경우에는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나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어도 되고 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럼 전기가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를? 요것의 인입구잖아요. 요게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겠죠.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전압이 400V 이하이고요. 여기에 거리가 15m 이하이고 그리고 여기에 개폐기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개폐기가 16A 퓨즈 또는 20A 배선용 차단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요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를? 여기에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지 어떻게?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항은 뭐냐면 다항은 어떠한 군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겠죠. 한 군에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본관이 있다라고 볼게요. 본관. 그럼 본관에서 전기를 뿌려주겠죠. 그럼 여기에 여러 개의 뭐 동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해요? 얘가 얘한테도 이렇게 주고 얘가 얘한테도 이렇게 주겠죠. 그랬을 때 요 선로는 얘만을 위한 거이면서 여기에 전용 개폐기가 있어요. 본관에. 그러면 얘도 여기에 개폐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여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개폐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항인 거고 이것이 나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인입구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각극에. 다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였어요? 개폐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는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과전류 차단기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퓨즈라는 게 있고 배선용 차단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ELB 같은 경우에는 주 목적은 누전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퓨즈라는 게 있고 과전류 차단기에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배선용 차단기는 또 산업용이 있고 그리고 뭐 주택용이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 이 퓨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끊어지면 재투입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배선용 차단기는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는 과전류에게 뭐가 있다라고 했죠? 부하 전류라는 게 있고 단락전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과부하 전류라는 게 있고 단락전류라는 게 있다 이거. 그럼 단락전류는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빈번히 일어나지만 얘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퓨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단락 보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 주로는 과부하 전류의 동작을 하겠죠. 과부하 전류 주로. 그리고 얘도 이제 단락 차단 기능은 있다. 그래서 퓨즈는 주로 단락 보호용이고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그리고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표를 보시게 되면 퓨즈 먼저 보겠습니다. 퓨즈 같은 경우에 맨 위에 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4A의 시간 60분에 불용단 전류, 용단 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용하는 회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뭐 퓨즈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의 전격이 4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용단 전류라고 하는 것은 1.5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A 1.5배면 6A가 되겠죠. 그럼 이 퓨즈에는 6A가 흘러도 이 퓨즈가 용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4A의 2.1배면 8.4A 이렇게 되겠네요. 요 퓨즈에 8.4A 넘게 전류가 흐른다면 무조건 60분 이내에 용단이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용단이 되어라. 이 표의 의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쭉 봐주셔라. 4A 이하에서는 2.1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퓨즈는 60분 이내에 용단이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1.5배의 전류에서는 동작되지 않는구나라는 이 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산업용이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63A 이하에서 1.05배 전류에는 동작이 되지 않고요. 1.3배 이상의 전류에서는 60분 이내에 동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죠. 동작 전류가 1.45배예요. 아까 산업용은 여기가 1.3배였잖아요. 요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주세요. 산업용은 1.3배가 넘으면 60분 이내에 63A 이하 같은 전격에서는 1.3배 전류가 흐르면 60분 이내에 차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주택용 같은 경우에 1.45배 넘으면 60분 이내에 동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라. 자, 세 번째로는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입니다.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그럼 여기에서 이 순시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류가 흐르면 즉시 차단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얘는 전류의 배수입니다. 전류 배수이고 얘는 이제 동작 전류가 돼요. 동작 전류. 그럼 동작 전류가 아니라 동작 시간이에요. 차단기는 여기가 전격 전류 1배다라고 하면 1배 이하에서는 동작하지 않겠죠. 그럼 전류가 작을 때는 이렇게 반환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빨리 떨어지고 빨리 동작을 하고 전류가 작으면 천천히 동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임계점에서 즉시 동작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뭐예요? 순시 트립인 거죠. 그러면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전격 전류의 3배가 넘으면 즉시 차단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전격 전류가 20A이다 이거예요. 차단기 전격 전류가. 그런데 이 차단기에 60A가 흘러버리면 얘는 즉시 트립이 된다 이거예요. 즉시 차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B형. 3배에서 동작하는 것은 B형. 5배에서 동작하는 것은 C형. 10배에서 동작하는 것은 D형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어 놓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용에서는 B형, C형, D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전류의 배수가 3배, 5배, 10배가 넘게 되면 즉시 트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저압전로 중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보통 전동기에 이렇게 3상이 있겠죠. 그럼 이 3상의 메인에도 여기에 과전류 차단기가 있겠죠. 과전류 차단기. 그러면 이 선로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전동기가 운전이 될 거예요. 전동기. 그러면
이 전동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동기 전용 과부하 보호장치, 과전류 보호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요거에는 조합이 있겠다. 근데 우리가 과전류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과부하도 있고 단락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전동기 전용 과전류 보호 장치에는 과부하 보호 장치와 단락 보호 전용 차단기. 그러니까 얘는 과전류 보호와 플러스 단락 보호 전용 차단기로 쓸 수가 있고요. 또는 과부하 보호와 과전류 보호와 과전류가 아니라 과부하죠. 제가 잘못 썼네요. 과부하 보호와 단락 보호 전용 차단. 과부하 보호와 또 뭐가 있어요? 단락 보호 전용 여기 퓨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동기 전용 과전류 보호 장치에는 과부하 보호 장치와 단락 보호용 차단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과부하 보호와 단락 보호용 퓨즈를 쓰는 경우가 있다.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데는 차단기를 썼고 어떤 데는 퓨즈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가항 보겠습니다. 과부하 보호 장치, 단락 보호 전용 차단기 및 단락 보호 전용 퓨즈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된다. 과부하 보호 장치나 차단기나 퓨즈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면 과부하 계전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것은 MC예요. Magnetic Connector.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위치예요. 스위치. 열고 닫는 역할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부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전자접촉기가 여기에 사용이 됐다면 과부하 계전기가 부착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 과부하 계전기로 쓰는 게 THR이죠. 얘를 뭐라고 해요? 열동계전기. 열동계전기. 또 뭐도 있어요? EOCR. EOCR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죠. 얘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서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이거 써라. 그러니까 전자접촉기를 썼을 때에는 얘네들을 부가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를 고려해라.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가 엄청 크죠. 그 기동전류에 동작하지 말아라 이거. 그것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용당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전류 차단기 설치를 생략 가능한 경우. 요거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이거죠. 전동기 전용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문제 많이 나요. 0.2kW 이하 전동기에서 가능합니다. 0.2kW 이하의 전동기에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어요. 상시 감시가 가능해요. 취급자가 상시 가능하다. 감시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여기에는 이 전동기를 어떠한 걸 회전시키려고 쓰는 거잖아요. 이 전동기의 구조나 또는 여기에 부하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다 이거. 과부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는 요게 있죠. 그럼 요거 윗단계가 뭐예요? 얘잖아요. 얘가
얘가 16A 퓨즈 이거나 또는 20A 배선용 차단기 여기에 물려 있으면 얘를 뭐 생략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과부하가 생겨도 얘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항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단상이면서 16A, 20A 얘는 배선용이에요. 용 분기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생략 가능하다. 문제에서 뭐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많이 나오겠죠. 0.2kg, 0.2kg 이하의 전동기 같은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전동기 전용 과부하 보호장치, 과전류 차단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 종류 중에서 과도 과전압에 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과도 과전압이다 라고 하네요. 과도 과전압은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며 빨리 사라지는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도 과전압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기에 요구하는 임펄스 내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전압에 대해서는 어떤 차단기 같은 것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 과전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내전압을 전기 설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전압은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자, 두 번째 볼게요. 여기는 공칭 전압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220이죠. 220이다 라고 볼게요. 220에 과전압 범주 4인 애들은 6kV의 과도 과전압이 생겨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고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전압 범주가 1번부터 뭐 4번까지 쭉 있는데 과전압 범주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장비는 과전압에 약하겠죠. 그러니까 0.8kV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설계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과전압 범주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정용 배전 전기 기기 및 기구 얘는 1.5kV까지는 또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과전류 범주 과전류가 아니라 과전압이죠. 과전압 범주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개팩이나 콘센트 이런 것들은 뭐 2.5kV까지 견뎌야 된다. 그리고 뭐 객이라든가 원격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4kV까지는 또 견뎌야 된다. 208V, 뭐 120V 이하에서 여기 과전류가 아니라 과전압 범주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임펄스 내전압이 정해져 있다. 그 이상 어떻게 된다? 견뎌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 종류 중에서 열 영향에 대한 보호를 보겠습니다. 열 영향에 대한 보호.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열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돼요? 사람이나 또는 재산,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인축이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전기 설비에 적용을 하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보면 전기 기기에 의한 열적 영향. 기기에서 뭐예요? 열이 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재료의 연소라든가 또는 기능 저하 및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전기 설비를 잘 구성을 해야 된다. 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에 대한 포함된 내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아셔야 될 것은 요거죠. 전기 기기에 의한 화상 방지. 사람이 닿았을 때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얘네들이 허용 온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이 있고요. 손으로 조작하지 않지만 닿을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닿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건 뭐예요? 어떤 전기 설비의 손잡이 같은 거. 그죠?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 가능한 건 뭐예요? 외함 같은 거. 전기 설비의 외함은 우리가 굳이 닿지 않아도 되지만 또 어떤 부지에 의해서 닿을 수 있는, 접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접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닿을 수 없는
부분, 어떤 밀폐되어 있는, 어떤 은폐되어 있는 곳에 있는 전기 설비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전혀 닿을 염려가 없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최고 허용 온도인 거죠. 이 정도 온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끔 설계하고 구성하라 이런 얘기죠. 금속이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면 55도씨, 비금속이면 65도씨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70, 80 뭐 이런 최고 표면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과열에 대한 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과열에 대한 보호. 과열에 대한 보호는 뭐냐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는 난방 시스템이고 얘는 온수를 만드는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난방 시스템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전기를 이용해서 목적 자체가 열을 만드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열을 만드는 애들을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온도 이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게끔 어떤 리밋 장치라든가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설치하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종류만 나와 있는데 뭐 실제 법규에 들어가면 공기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라. 뭐 증발기기 온수기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류만 나열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에서는 감전, 과전류, 과도과전화, 열 영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실제 제일 많은 것은 뭐였어요? 감전에 대한 보호였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고 뭐 과도, 과전압이나 열 영향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에서 이걸 다 외우고 가자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쭉 훑어보시고 또 문제를 푸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찾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